목요일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 나누고 있죠. 영국과 한국으로 가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통신 시작합니다. 먼저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영국으로 무사히 돌아간 이건 기자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네, 별거 없으시죠? 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런데 벌써 프리미어리그 개막이에요. 그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프리미어 리그가 당장 내일이죠. 금요일 8월 5일로요. 다시 2022-2023 시즌의 대장정을 시작을 합니다. 현지 분위기는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집으로 가는 길에 목격을 한 사건인데, 영국 런던에 워털루 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연간 이용객이 약 한 2억 명 정도, 우리로 치면 뭐 서울역, 용산역 합쳐놓은 뭐 그런 수준의 역인데, 이곳에 큰 전광판에 이제 광고들이 게재가 되는데, 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개막 광고가 나왔는데 메인 모델이 손흥민 선수였고, 이 오. 손흥민 선수의 슬라이딩, 이제 골 넣고 난 다음에 무릎 슬라이딩 세레모니로 이 모든 프리미어 리그의 뭐 즐거움을 느껴봐라 라는 뭐 그런 광고가 쫙 나오면서 네. 뭔가 이 보는 그 순간에도 뿌듯함을 느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고, 프리미어 리그가 정말 개막이 코앞이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인터넷에서 봤어요. 아, 예, 저도. 네. 네, 스카이. 평소에 잘 안 그러는데 네. 그 주모를 찾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분이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 이건 기자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사전 취재 많이 하셨나요? 네, 사진 취재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장 관련 취재도 하고, 이제 또 이 라디오 끝나고 잠시 후에 안토니오 콘테 감독 기자회견도 있고 해서 네. 현장에서 취재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김정용 기자도 이제 뭐 해외 축구 또 우리나라 K리그 챙기려고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현장 가는 이건 기자만큼 바쁘게 움직이진 않지만 네. 좀 새벽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로 간 얘기를 우리가 좀 이따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선수가 원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친선 경기, 아직 프리시즌인데 이것까지 챙겨야 되더라고요. 사실 이탈리아는 왜 축구를 새벽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좀 그런 날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잠 못 드는 날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자, 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일정까지 모두 순조롭게 마쳤죠?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의 프리시즌 4경기에 모두 출전을 했는데요. 2골 1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한국에서 2경기 나섰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서 1경기,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1경기, 이렇게 경기를 치렀습니다. 여전히 공격력도 좋고, 뭐 스프린트라든지 이제 경기가 거듭될수록 스프린트 능력, 그리고 또 그 수비 뒷공간 침투 능력, 여전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또 중원에서 조율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올 시즌도 지난 시즌 못지않은 활약을 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이런 프리시즌 진행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부상이잖아요. 아, 그럼요. 시즌 앞두고. 근데 다행히 무사히 모든 게 다 지나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프리시즌부터 손흥민 케인, 손캐 듀오 호흡 아주 좋았죠. 네, 이 듀오는 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공격 듀오입니다. 네. 기존에 최다골을 합작했던 프랭크 램파드, 디디에 드로그바 콤비를 넘어서서 지금 통산 최다골인 41골을 합작한 콤비인데, 프리시즌에도 역시 호흡이 환상적이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에 도움을 3개나 했는데 모두 케인한테 줬어요. 또 보통은 케인이 손흥민한테 주는 도움이 더 이제 우리가 많이 받고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 이번 시즌에는 서로 도움을 완전 주고받으면서 네. 뭐랄까요, 기록 뻥튀기를 서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최고의 시너지인 것 같습니다. 그 이건 기자, 이번에 그 프리시즌 치르면서 히샤를리숑 비롯해서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의 활약은 어땠나요? 네, 토트넘이 이번 시즌을 앞두고 지금 6명의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가 사실 히샬리송 선수, 그러니까 그렇죠. 에버튼에서 뛰고 있는 히샬리송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뭔가 프리시즌에서 많이 뛰게 했습니다. 이 토트넘의 3톱이 이제 잘 돌아가야지 토트넘이 정말 시즌 중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3톱 중에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는 정말 확실한 정말 카드고 정말 에이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한 카드로서 아직까지도 히샬리송, 글루세프스키 이 두 선수를 놓고 콘테 감독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히샬리송이 약간은 아직까지는 조금 적응이 덜 됐나, 아니면 날카로움이 떨어졌나, 약간 좀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루세프스키 선수를 더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반 페리시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터밀란에서 데리고 왔는데 상당히 좋은 영입이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 기존 윙백들이 뭐랄까요, 좀 제대로 된 크로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페리시치가 들어오면서 정말 제대로 된 크로스를 올리면서 공격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고 이 팬들이 토트넘에도 정말 윙백이 크로스를 올릴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감탄을 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중앙 수비가 아직 조금 더 아쉬운데 계속 중앙 수비는 계속 맞춰가면서 시즌 중에 계속 여러 가지 고쳐가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시즌 벌써 6명을 새로 영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 조금 더 영입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지금 공격진이 더블 스쿼드까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즌에 본 그 쓰리톱에 히샬리송이 왔고 백업 멤버로 루카스 모우라가 있는데 5명이잖아요. 네. 더블 스쿼드라고 하려면 3곱하기 2는 6이니까 한 명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정말 스타급 공격수를 한 명 더 좀 비교적 싸게 영입할 수 있다면 영입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AS 로마 소속인 이탈리아 대표 공격수, 상당히 스타급 공격수인 니콜로 짜니올로 선수를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공격수, 또 윙백, 미드필더 이런 포지션은 개막 직전까지도 뭐 만약에 적당한 이 종류의 선수가 등장한다면 급히 영입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군요. 근데 이렇게 많이 선수들이 들어왔으면은 그 이제 또 나갈 선수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토트넘에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여러 이제 그 들어온 자리가 지금 나가는 자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수비수인 조 로든 선수, 이제 웨일즈 출신의 이 조 로든 선수가 결국에는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네. 스타드 렌으로 가게 됐고요. 사실 이 스타드 렌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했다가 그랬었죠.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로 갔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 조 로든을 이제 임대로 데리고 오게 됐고요. 이 외에도 스티븐 베르베인 선수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 손흥민 선수의 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네덜란드 아약스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들 말고도 또 정리가 예상되는 선수들이 있죠. 네, 콘테 감독이 한번 안 쓰겠다고 선언을 하면 음. 정말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미드필더로 조바니 로셀소, 탕기 은돈벨레, 해리 윙크스, 그리고 윙백인 세르히오 레길론 선수는 이 자리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로셀소, 레길론, 윙크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네. 만약 이적 시장 막판까지도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꽤 인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돈도 많이 받고 콘테 감독이 정말 제일 안 쓸 스타일인 은돈벨레 선수 같은 경우는 네. 못 나갈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 선수가 너무 비싼데 실력에 비해서 이제 비싼 몸값에 이제 데려갈 팀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판매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안고 가야죠. 그냥 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자, 그 이번에 기사를 한 가지 본 게 영국 매체 미러에서 토트넘의 이번 시즌 공격력을 3위로 평가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이제 보통 보면 뭐 어떤 선수가 뭐 득점왕이 될 것이다, 어떤 팀이 공격력이 좋을 것이다, 어떤 팀이 수비력이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영국 매체인 미러에서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의 공격력을 비교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요, 맨시티, 리버풀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강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중에 역시 중심은 지난 시즌 23골을 넣고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선수, 그리고 17골을 넣고 득점 랭킹 4위에 오른 해리 케인 선수가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그 미러 같은 경우에는 히샬리송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막강 3톱을 구축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네. 이 프리시즌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리시즌에서 보여준 히샬리송의 약간의 좀 애매한 그런 모습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미러의 예상대로 그 공격력이 3위까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인지는 이제 시즌이 시작되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3위 그래도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2위는 한 번쯤 어디 다른 매체에선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확실히 그 1위 맨체스터 시티랑 2위 리버풀의 공격력이 막강하긴 막강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팀이 최고의 화력으로 뽑힌 팀이 바로 맨체스터 시티였죠. 네. 맨시티는 가브리엘 제주스가 아스널로 갔지만 이게 전력 공백이라기보다는 내보내는 선수였던 그런 느낌이고요. 라임 스털링이 빠진 건 약간 타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괴물 공격수라고 불리는 엘링 홀란을 영입하면서 네. 마침내 이제 공격이 완성됐다는 평가를 듣고 있죠. 그래서
혼란이 합류하면서 100골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뒤로 사실 공격력 4위 아스널, 5위 첼시, 6위 맨유 순인데 아스널이 뭐 좀 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공격력이 많이 강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 1, 2, 3위의 아성을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BBC의 순위 예측에서도 이번 시즌 우승은 맨시티로 예측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혼란의 영입 효과가 좀 당연히 가만히 됐겠죠, 이건 기자님?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그 맨시티의 그러니까 고민이 없을 것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고민은 이 최전방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아구에로 선수가 나간 이후에 확실한 원톱값이 좀 없다. 뭐 이렇게 골잡이가 없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선수들이 골도 많이 넣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원톱감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결국에 맨시티가 얼링 홀란을 데려왔고요. 이 얼링 홀란 선수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만 사실 뭐 예전에 오스트리아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 한 시즌 반 동안 27경기 나와서 29골 그리고 도르트문트 이적한 난 이후에 분데스리가에서 두 시즌 반 동안 89경기에 나와서 86골을 넣는 그야말로 골머신. 그러니까 볼만 갖다 주면 그걸 골로 연결시켜주는 정말 골머신이기 때문에 맨시티의 그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고 특히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맨시티의 2선이라든지 3선의 지원이 너무나 정말 빵빵합니다. 그 때문에 네. 그 양질의 패스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골을 넣을지 벌써부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잘 드는 칼인데 손잡이도 좋아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저는 사실 뭐 많은 저 같은 팬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선수 있는 팀만 보거든요. 예, 해외 축구를 볼 때. 굉장히 많으시죠. 그죠. 근데 엘링 홀란 선수의 이제 궁금하니까 그 하이라이트 찾아봤는데 머신이더라고요. 네. 예, 진짜로. 그 덩치가 키가 190cm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달리기 속도가 거의 손흥민만큼 빠른.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빠르더라고요. 신체 능력 자체가 예. 약간 좀 인간급으로 네. 보이는 그런 선수예요. 네. 그 이번 프리미어 시즌 이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혼란의 활약일 거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리버풀도 누네즈라는 걸출한 공격수를 사와서 둘의 라이벌 구도처럼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또 이 정도도 비슷하고요. 하지만 걸려 있는 기대값 그리고 그동안 보여준 능력은 혼란이 압도적으로 위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득점왕 예측에 대한 어떤 현지 베팅 업체들의 그런 어떤 배당률 전망도 혼란이 1위라고 해요. 네.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5위라는 게 사실 우리 입장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득점왕인데 5위가 말이 됩니까? 그렇죠. 최소한 1, 2, 3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여튼 5위로 내려갔고요. 그만큼 이제 기존 득점왕을 밀어낼 정도로 혼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아, 이런 상황인데 앞선 친선 경기나 커뮤니티 실드에서 사실 그동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건 맨체스터 시티가 훈련 사이클을 좀 늦게 올리면서 그런 좀 컨디션이 안 올라왔을 뿐이지 뭐 기량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이 말씀에도 5위라는 건 좀 납득이 안 가지만 1위 혼란이라는 거는 좀 그 반대 의견이 없으신 거잖아요. 네, 뭐 그만큼 현지에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 선수를 1위를 꼽아야 제일 재밌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기자, 이번에 그 혼란의 데뷔전이기였던 리버풀 그리고 맨시티의 그 잉글랜드 축구협회 커뮤니티 실드가 이번 시즌 미리 보는 우승 대결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팬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시즌 특히나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은 맨시티와 리버풀이 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예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실드 그 직전 시즌인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그리고 FA컵 우승팀 단판 대결로 치러지는 경기인데 이 경기에 상당히 큰 관심이 모였습니다. 이게 원래는 웸블리에서 열리는데요. 이게 이번에는 30일에 레스터, 그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그 웸블리에서는 아무래도 그 여자 유로 2022 그 결승전이 열리기 때문에 웸블리를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이 경기가 열렸는데 리버풀이 맨시티에게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16년 만에 다시 커뮤니티 실드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또 동시에 커뮤니티 실드 16번째 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리버풀은 알렉산더 아놀드가 선제골을 넣고요. 살라가 페널티킥 추가골 그리고 이번에 데려온 다윈 누네스가 세기골을 넣었고요. 그 맨시티는 알라베스가 만회골 한 골 넣는데 그쳤습니다. 뭐 혼란 선수가 뭐 선발로 출전해서 열심히 뛰긴 했습니다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지 못하면서 조금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적응 기간이라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에도 맨시티 리버풀의 양강 체제가 될 것 같나요? 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전력이고요. 두 팀이 뭐 전력 누수가 소폭으로 있긴 하지만 더 화려한 공격수들을 사왔기 때문에 네.
이 두 팀의 아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콘테 감독도 뭐 한 인터뷰에서 이제 그 두 팀은 우리보다 강팀이다라고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콘테 감독은 늘 그렇게 네. 굉장히 자신을 낮추는 우리 팀을 낮추는 말부터 하고 네. 사실 내심으로는 우승을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그 이건 기자는 만약에 이 두 팀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이번 시즌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그 멤버상으로 봤을 때 그렇고 단순하게 비교를 하더라도 솔직히 저는 맨시티 쪽으로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양 팀이 비등비등하고 비슷하다고 보더라도 팀 스쿼드의 전체 그런 깊이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수들의 그 백업 멤버의 뭐 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 맨시티가 훨씬 더 앞서는,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앞서는 건 사실이고, 혼란을 영입한 것도 혼란 영입 뭐 좋은 뭐 그런 플러스 요인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칼빈 필립스, 허리에 칼빈 필립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다시 허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 맨시티의 리그 우승 가도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양강 체제를 무너뜨릴 팀이 있다면 어딜지가 궁금할 텐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영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통신 듣고 계십니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영국의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프리미어리그 2022-2023 시즌을 미리 전망해보고 있는데요. 그 김 기자님, 리버풀과 맨시티의 양강 체제라고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위협할 팀이 있다면 어떤 팀이 될까요? 네, 물론 지난 시즌 3, 4, 5위에 있었던 첼시, 토트넘, 아스널이 모두 위협할 수 있는 팀들인데 사실 최근 기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건 뭐 우리로서 아쉬울 수 있지만 토트넘이 아닌 그 지역 라이벌인 아스널입니다. 아스널이 프리시즌 경기력이 굉장히 좋고요. 네. 특히 같은 3위 경쟁팀인 첼시를 대파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아스널은 맨체스터 시티에서 가브리엘 제주스와 진첸코를 데려왔고 포르투갈 유망주 미드필더 비에이라라는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비에이라는 아스널 올드팬들한테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이름이죠. 아스널 레전드의 그렇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서 제주스가 프리시즌에 정말 잘해주면서 사실 맨시티에서는 득점력이 부족해서 원래 스트라이커지만 미드필더로도 쓰고 뭐 윙어로도 쓰고 좀 공격수로 안 썼던 선수예요. 근데 아스널에 오더니 난 사실은 결정력이 좋았다라고 항변하듯이 골을 몰아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게 팀이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어떤 팀에 가느냐 이 매칭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하나 봐요. 굉장히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그 토트넘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토트넘도 충분히 3위 이상, 네. 2위, 1위를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시즌에 사실 초반에 좀 부진을 딛고 그렇죠. 중반부터 후반까지 상승세를 타서 4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멤버가 전혀 약해지지 않고 강화되기만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앞서 얘기했던 히샤를리송 선수의 좀 적응 문제, 네. 이 선수를 어떻게 극대화를 시킬 것이냐, 적응이 잘 되지 않으면 사실 지난 시즌보다 강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얼마나 팀의 전력을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네. 이건 기자, 현지에서는 그 이번 시즌 다크호스로 보는 팀이 어떤 팀이 있을까요? 뭐 김정현 기자 이야기한 대로 뭐 아스널이라든지 그 토트넘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물론 우승 경쟁이 뛰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팀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조금 더 이 상위권 판도를 흔들 수 있는 팀으로는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중반과 거의 후반부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웨스트햄이라든지 아니면 또 브라이튼 막판에 이제 브라이튼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순위를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이런 팀들이 한 번씩 고춧가루를 팍팍 뿌리면서 상위권까지 중상위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진출권까지 노릴 수 있는 팀으로 급부상할 것이다. 특히나 웨스트햄이 더더욱 좋다. 뭐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정말 야심차게 네. 되게 비싼 선수, 뭐 나폴리의 주전 선수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많이 노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대부분이 웨스트햄 안 가고 다른 곳으로. 더 네. 강팀, 그렇죠. 더 순위 높은 팀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퇴짜를 놓고 있다는 소식이 번번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울버햄튼, 우리 황희찬 선수가 있는 울버햄튼은 어떨까요? 네, 울버햄턴은 전력이 뭐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네. 뭐 그동안 핵심이 아니었던 선수 몇 명을 정리하고 새로 영입한 선수가 번리의 센터백이었던 네이선 콜린스 정도만 빼면 좀 주전급 영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황희찬을 임대 상태였다가 완전 영입으로 전환하면서 완전 울버햄튼 선수로 만든 것이 네. 상당히 기대를 받고 있을 정도로 뭐 다른 빅네임 영입은 없고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잘 나가다가 후반기에 주춤하면서 10위에 머물렀는데 선수단도 그대로고 브루노 라즈 감독도 그대로라서 이제 기존 선수들 중에서 적응이 더 된 선수들, 이를테면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적응기를 보냈으니까 이번 네. 시즌 더 잘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건 기자, 황희찬 선수가 이번 프리시즌 경기 중에 그 한 팀으로부터 인종 차별적인 욕설을 들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울버햄튼이 지금 포르투갈 파로에서 프리시즌을 이제 치렀습니다. 파로에서 뭐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습 경기도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1일에 열렸던 포르투갈의 그 파렌스와의 프리시즌 연습 경기 도중에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후반 11분에 울버햄튼이 페널티킥 찬스를 얻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키커로 나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페널티킥을 차기 전에 파렌스 팬의 일부가 이제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담긴 뭐 그런 욕설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황희찬 선수도 항의를 했고, 특히나 이제 그 울버햄튼의 팀 주장인 코너 커디가 특히나 이제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네. 경기 끝난 이후에 그 유럽 축구 연맹에다가 인종차별에 대한 조사도 요청을 했고요. 황희찬 선수는 이제 그 다음 날에 그 SNS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우리는 인간인데 같은 인간인데 성숙한 태도로 이런 축구를 즐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올리면서 좀 성숙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대응이죠. 아, 정상적인 그럼요. 반응이고요. 비정상은 좀 이제 앞으로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황희찬 선수가 사실 이번 시즌은 조금 더 입지를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 시즌 초반에 프리미어리그 오자마자는 상당히 주목을 많이 그렇죠. 받았어요. 예. 네, 되게 짧은 시간 동안 4골을 몰아넣으면서 손흥민 선수랑 거의 동등한 득점 페이스였던 시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후 시즌 종료까지 딱 한 골만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4골 더하기 1골 5골로 시즌을 마쳤는데, 사실 5골이면 적은 건 아닙니다. 뭐 최전방 공격수도 아니고 측면 공격수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만 조금 더 기대를 그렇죠.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팀이 공격수 히메네즈 선수의 백업이 애매하기 때문에 황희찬을 비롯한 그 측면 자원 중에서 스트라이커를 겸할 수 있는 선수들을 스트라이커로 자주 쓸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요. 그래서 네.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에 혼자 나오거나 투톱으로 나올 때 조금 더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 울버햄튼 소식하니까 그 울버햄튼이 황의조 선수한테도 관심이 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나온 소식이었는데 프랑스의 레키프라는 그 매체, 여기는 상당히 공신력이 높은 매체거든요. 이 매체에서 울버햄튼이 황의조 선수 영입전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보르도에게 300만 유로의 입장료를 제안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사가 나오고 저도 이제 현지에서 조금씩 취재를 해보니 이 울버햄튼이 황의조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라울 히메네스라는 선수가 이제 원톱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라울 히메네스가 잘해왔는데 지난 시즌에 부상도 좀 많았고 그리고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메네스와 경쟁할 수 있는, 그리고 히메네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격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원톱 공격수 파비오 실바라는 선수가 지금 이제 울버햄튼을 떠나서 임대를 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 더 공격수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누구냐 뭘 찾다가 보르도의 황의조라는 선수가 있다라는 걸 보고 거기에 이제 제안을 하게 됐고, 특히 울버햄튼이 이제 올 시즌 끝나고 2022-2023 시즌 끝나고 여름에 방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계획을 위해서라도 이 황의조와 황희찬 선수 투톱으로 가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약간의 그런 뭐 비즈니스적인 이유도 네. 더불어져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황희찬 선수의 적정 몸값이 보르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300만 유로가 아니라 800만 유로, 700만 유로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 이적료의 갭이 큽니다. 그래서 좀 더 협상을 진행해 봐야 될 것 그러게 금액을 너무 깎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 시즌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 유럽파 선수들 중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가장 현재 주목하고 있는 선수 하면은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김민재 선수 이제 그 어디로 간다 얘기가 많다가 결국 이제 지난주에 이제 나폴리로 가게 됐고요. 특히나 이제 며칠 전에 김민재 선수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맞대결을 펼친 그 나폴리와 마요르카의 친선 경기도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저도 그 데뷔 전에 이탈리아로 날아가서 현지 취재를 했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전반 45분을 소화했고요. 이강인 선수는 후반 45분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팀은 1대1로 비겼는데 그때 이제 경기했었을 때 김민재 선수가 나가니까 골을 먹더라라는 민낯골, 네, 민낯골이 다시 나왔고요. 또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니까 골을 넣더라라는 강들골 예. 이렇게 해서 그런 재미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그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로 가게 된 게 쿨리발리가 나오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친선 경기 2경기를 치렀는데 이광호 기자 말씀하신 경기 이후에 오늘 새벽에 한 경기를 더 했거든요. 네. 둘 다 정확히 지난 시즌 라인업을 거의 그대로 쓰면서 나간 선수 한 2명 자리만 새로 영입한 선수로 대체를 했는데 김민재가 쿨리발리 자리를 그대로 들어가서 똑같은 역할로 그대로 훈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쿨리발리 대체가 확실한 것 같고 사실 이 나폴리가 지난 시즌 세리아 3위 팀인데 쿨리발리 핵심 선수였거든요. 김민재가 잘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과정에서 말하면 그 세리아 상위 4팀 사이에 순위가 다 요동칠 수도 있는 거라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또 좋은 수비는 사실 득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요.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다른 유럽파 선수들의 현재 입지는 어떤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분데스리가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와 함께 곧 이번 주말에 개막을 하는데 이재성 선수, 정우영 선수가 비교적 입지가 좋습니다. 네. 특히 이재성 같은 경우는 마인츠에서 거의 뭐 대체 불가 선수라서 부상만 아니면 쭉 뛰고 있고요. 정우영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팀이 유럽 대항전 나가면서 전력 보강을 많이 해서 경쟁이 좀 심해졌어요. 하지만 뭐 경기 수도 늘어났으니까 분데스리가든 유로파리가도 들어가면서 뛸 것 같고 또 이제 이동경 그리고 이동준 네. 두 이동 들어간 선수 무빙 듀오라고 흔히 부르는 이 두 선수가 이번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하는데 사실 이 두 선수는 불운해요 좀. 부상이 좀 잦은데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자꾸 경쟁자가 영입되고 경쟁자가 먼저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력으로 이겨냈으면 좋은 그런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해축 통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내일도 저는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